안녕하십니까. 형사전문 정수엽 변호사입니다. 요즘 언론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그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연인들 사이에, 그러니까 남녀가 교제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, 그러다가 싸움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, 문제는 이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제 폭행을 가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. 먼저 폭행을 가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되죠. 그거는 다 아실 겁니다. 그리고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, 특히 이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이 남으로써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보복범죄라고 하죠.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제 폭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기는데, 예를 들면 어떤 남녀가 물론 이제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여성이 계속 자기 남자 입장에서는 그 애인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누군가와 계속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다. 그리고 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상대방이 남자인 것 같다. 그럴 때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나죠. 그러면서 말다툼이 생기고, 그 과정에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상대방을 얼굴을 때리거나 해가지고 폭력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면 다행인데, 그리고 요즘에는 또 폭력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폭력이 발생하면 그 맞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 때문에 112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. 이제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,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뒤늦게라도 사과를 하고 거기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, 순간적으로 겁도 나기도 하고, 한편으로 화가 나고 한편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,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 신고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. 왜 신고를 했느냐, 아니면 경찰이 나중에 출동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라,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 강요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그 보복범죄에 해당한다 하면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그 보복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과 싸우고 이성을 한 대 때렸다. 그냥 단순히 폭행으로 끝날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똑바로 진술해라, 왜 신고를 했느냐라는 걸로 더 다그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심한 언행까지 진행이 되다 보면 보복범죄에 해당해서, 이 보복범죄에 해당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으로는 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,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. 만약 이 범죄에 해당하기만 하면 아무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아무리 잘 받아봐야 그러니까 집행유예부 이제 유죄 판결, 그러니까 집행유예부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. 남녀 사이에 교제를 하다 보면 싸움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, 그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몇 번의 말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지 폭행이 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안 되고, 설령 자기도 모르게 폭행을 했다고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거기서 사과를 받고 끝내야 되는 것이지, 경찰이 신고한 걸 가지고 더 나아가서 싸움이 발생하면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걸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